배우자 외도 겪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아무리 일회성이라고 해도 한 번은 어렵지만 두 번, 세 번은 훨씬 쉬워. 아니, 깨진 그릇 어떻게 붙여? 이러면서 같이 살기 힘들어.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주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합하고 같이 살려고 노력하는 부부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왜 배우자가 바람나면 절대 같이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를 진화심리학 관점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극도의 배신감입니다. 자, 진화생물학적으로 남성의 본능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생존과 번식인데, 그 중에서 이 번식 가치, 자, 내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의 외도는요, 남자들 입장에서 이 부성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아주 큰 위협이 되는 사건이죠. 나와 아내 사이에 낳은 자식이 다른 남자 유전자로 대체될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특히나 이 배우자의 외도에 극도의 분노와 배신을 느끼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을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원 투자의 가치입니다. 과거부터 남성은요,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내 여자, 그리고 내 아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물질적인 자원, 정서적인 자원, 시간이나 돈, 이런 에너지를 투자하고 헌신하죠. 근데 아내의 외도는요, 내가 여태껏 투자한 내 자원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쓰이지 않고 아내가 다른 놈이랑 놀아나는 데 쓰였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여자에게 자원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자, 세 번째, 가정의 안정을 위한 신뢰감입니다. 믿을 수 있는 배우자와 함께해야 자녀도 양육하고 서로 생존하고 번식하는 게 유리해요. 즉, 가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유리하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배우자 외도로 뭔가 이 불신의 씨앗이 싹 텄어요. 그러면 이 불신의 씨앗이 점점 커지면서 남편에게 정서적 불안을 막 야기시켜요. 점점 이 불신이 커질수록 불안해지고 나의 안정감, 자녀의 안정감 이런 것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겠죠. 부부는요, 가정이라는 작은 집단을 운영해가는 공동의 리더예요. 근데 믿지 못할 파트너와 우리가 사업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이 믿지 못할 아내, 불신하는 아내와 같이 사는 게 가정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더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로 바람핀 아내와 같이 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만으로 내가 이 아내와 같이 살지 말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 또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주변 사람들의 의견, 난 아직 같이 살지 말지 결정을 못 했는데 주변에서 바람핀 아내랑 절대 같이 살면 안 되지, 바람피면 원래 이혼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의 말에 내가 좀 휩쓸린다? 또는 아내가 하는 거 봐서 내가 결정할게, 아내가 사과도 하고 잘못도 뉘우쳤지만 앞으로 또 그럴지 모르니까 지켜보면서 내 마음을 정해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건 사실 겉으로 보기엔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내가 이 가정을 유지할지 말지, 내 인생에서 이렇게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남의 말에 휩쓸려서 또는 아내의 태도를 봐서 내 태도를 바꾸겠다, 이건 좀 수동적인 태도 아닌가요? 이런 태도는 너에 따라서 내가 바뀐다라는 수동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능동적인 태도는 어떤 건가? 우리가 그냥 마냥 좋고 내가 막 좋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바다 좋아해서 바다를 보러 가요? 근데 바다가 나를 안 좋아해. 그럼 내가 바다 안 가나요? 내가 좋으면 가죠. 내가 산이 좋아서 가을에 단풍 구경하러 가요. 근데 산이나 안 좋아하면 내가 산에 안 가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말씀드린 이 예시가 뭘 의미하냐면요, 사랑은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능동적이라는 거죠. 사랑은 자신이 좋아서 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수반해요. 아내 행동 봐서라는 건요, 네 태도에 따라서 내 마음을 결정해. 이건 상대방 태도에 내 반응이 딸려오는 수동적 태도예요.
건강한 사랑의 태도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건강한 사랑의 태도는 뭐냐? 첫 번째, 사랑은 하는 사람이 좋은 거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이 더 좋은 거고 사랑하는 사람이 더 좋아야 돼요. 자, 우리 연예인들 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효리 씨 팬분들 혹은 아이유 팬분들, 이효리나 아이유 씨가 나의 존재를 아나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그 연예인의 노래 듣는 거 좋아하고 춤추는 거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요. 그냥 보고 있으면 막 좋아요. 그냥 보고 있는 거 자체로도 마냥 좋은 거, 이런 거예요. 내가 좋으려고 하는 사랑. 그래서 네가 날 좋아하고 나한테 잘해야지, 그럼 나도 널 좋아해 줄게. 이런 건 수동적 사랑이라는 거죠. 이런 수동적 사랑을 하면요, 나는 계속 수동적 사랑만 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제대로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냥 나 좋으려고 내가 좋아서 그냥 하는 거, 이게 좀 더 건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그동안 수동적 사랑만 하고 있었다는 건요, 그만큼 사랑을 갈구하고 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수동적 사랑에서 능동적 사랑으로 넘어가려면요, 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도 좀 수용하고 나 자신을 좀 깊이 이해하고 이런 부족한 모습도 사랑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상대를 싫어하면요, 상대가 주는 사랑조차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사랑을 할 수 있는 크기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크기와 비례해요. 내가 너를 10만큼 좋아해? 그럼 나는 저 사람이 주는 사랑을 10만큼만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여자를 100% 좋아해요. 그럼 내가 내 여자 보고만 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해져. 그 여자가 주는 사랑을요, 100%다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뱀을 싫어해요? 근데 뱀이 아무리 날 많이 좋아하고 사랑해 주려고 해도 내가 뱀 싫으니까 저리 가 하면서 뱀이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려고 해도 내가 피하고 도망가면서 거리를 유지해요. 뱀이 주는 사랑 받고 싶지 않아요. 왜? 뱀이 싫으니까. 결국 싫어하는 만큼 멀어지게 돼요. 근데 내 아내가 뱀처럼 싫다고 해봐요. 아내가 아무리 날 좋아하고 표현해도 나는 그 사랑을 하나도 받을 수 없어요. 그녀가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오히려 혐오감만 커져요. 왜? 싫은 사람이 다가오니까 너무 싫어, 도망가자. 근데 가까이 막 다가와. 그리고 평생 같이 살재. 그러면 더 도망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뱀이 좋으면요, 뱀이 나한테 뭐 안 해줘도 그냥 좋아요. 보고 있어도 좋고 만지는 느낌도 좋고. 결국 내가 상대를 좋아해야 상대가 나한테 주는 사랑 또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요, 내가 하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옆에 여자를 너무너무 싫어한다. 그럼 이 여자가 나를 아무리 사랑해주고 관심 갖고 더 주려고 해도 이 여자가 나에게 주는 사랑을 단 1%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례는 상담에서 저희가 종종 보는데요. 배우자가 너무 싫어서 이혼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어서 바람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대를 싫어하면 상대가 주는 사랑도 받을 수 없다. 자, 세 번째, 주인의식이 있는 주체적인 사랑입니다. 자, 우리 이런 생각해 볼게요. 남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 좋으면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또 우리 애들 한번 볼게요. 엄마 아빠가 게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 애들 다 게임 하잖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남들이 안 된다고 하고 사회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거야가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부부라면요. 이걸 외도 케이스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내 아내가 바람났는데 내 마음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헤어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애들도 어리고 같이 살아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변에서 같이 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냐? 바람핀 여자를 왜 데리고 살아? 이런 말에 휘둘린다면요, 내가 내 와이프한테 주인의식이 있는 남잔가? 이 여자의 주인은 누구지? 난가? 이런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제가 실제 상담에서 강아지에 비유해서 말씀 자주 드리는데요. 내가 키우는 강아지, 밥 주고 산책시키고 이런 거 누가 해요? 주인이 하죠. 주인이 주인의 상황 봐서 산책시키러 나가기도 하고 밥도 챙겨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남들이 강아지 냄새나고 돈도 많이 드는데 왜 키워요? 해도 내가 좋으면 키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강아지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강아지가 집을 나갔어요. 옆집 아저씨가 데려갔어. 그래서 그 집 가서 막 놀고 있어. 그럼 주인인 나는 어떻게 해요? 응? 가서 냅다 데려오고 남의 강아지 왜 데려가냐 이러면서 옆집 아저씨한테 따져 묻기도 하고, 내 강아지한테는 딴 집 가지 마, 여기가 네 집이야, 그리고 내가 네 주인이야 하면서 훈육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체적이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어야 건강한 사랑이고,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녀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여자한테 주인의식이 없어.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나오나 하고 간보고 싶어져요. 왜? 내가 주인 노릇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주인이면요, 저 사람의 태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돼요. 내 마음이 더 중요해집니다. 내 마음이 지금 갈팡질팡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이 여자의 주인 노릇을 하기가 싫은 건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주체성이 없는 것이었는지 자신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바람핀 배우자와 다시 살면 안 되는 이유들. 앞서 말씀드린 이유 듣고 판단과 선택은 각자의 몫일 거예요. 살든 헤어지든 어떤 선택을 하던 결국엔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선택일 거예요. 다시 살면 안 되는 이유를 듣고 헤어지더라도 그건 내가 더욱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함이고, 용서하고 화합하는 것 또한 잘 살기 위함이에요. 부부 상담 중에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보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가정에서 어떤 위기가 와도 한동안 흔들리고 괴로워는 하시지만 결국 극복하고 화합해서 이전보다 더욱 행복하게 사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저희는 그런 사례를 굉장히 자주 접해요. 바람핀 배우자와 살아야 하는 이유, 살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보다 중요한 건요,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내 여자의 주인이라면 그녀가 나를 사랑하냐 안 하냐를 좀 덜 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니까. 나 좋으려고 사랑하는 거니까. 나 좋으려고 하는 사랑, 결국 내리사랑인데요. 내리사랑 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피해보지 않습니다. 나 좋으려고 했는데 내가 주는 사랑을 못 받아요. 상대가 줘도 못 받는 모질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바이바이 해도 늦지 않는다. 뭐가 됐든 주체적인 사랑, 주체적인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내가 바람이 나도 또는 삶의 위기가 와도요, 우린 주인의식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저희 How to Life에 다 있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How to Life 심리상담사 신나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